자, 그럼 관련 내용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이 리포트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고령 사회가 정말로 진입이 됐고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1982년 통계 시작 이후 60대가 처음으로 취업자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저희가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1차 베이비 부머를 55년부터 64년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분들이 60대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부분을 큰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년부터 74년까지 2차 베이비 부머라고 네. 이야기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세대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100만, 그러니까 한 해당 출생아 수가 100만 이상인 세대고, 어마어마했네요. 예, 지금 뭐 25만 안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고 연령대가 되다 보니까 60세에 일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 문제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 시작한 게 이제 88년이고요. 퇴직연금 도입된 것도 한 20년밖에 안 되고, 네.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시불로 받아간다는 얘기는 집안에 목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퇴직연금 미리 받아가는 이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연금 자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까 비정규직에 관한 리포트가 나오듯이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생활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있는 자산을 지금 최근 고령화 사대 그리고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오래 써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일할 수 있을 때 많이 일하자라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좀 생긴 것 같고 이에 따라서 60대에 어떤 흔히 말하는 근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대로 이 고령층 취업자가 1위가 올라가면서 반대로 20, 30대 뭐 캥거루족 뭐 일을 안 하는 청년 세대라고도 하는데 뭐 할 수가 없고 못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건 또 반대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캥거루족이 늘어난 이유는 몇 가지, 뭐 일을 안 하는 캥거루족도 있고요. 네. 일을 하는 캥거루족도 있는데 일단 일을 안 하는 캥거루족들은 일을 못 하는 캥거루족도 사실 많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좋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이라든지 어떤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 제조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이 대학 졸업자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를 가면은 흔히 우리나라 이중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에 처음 어떻게 보면 취직이 되면은 그 이후에도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어떠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 결국 일하고 싶은데 눈높이가 안 맞아서 좋은 일자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하는 분들 역시 캥거루족이 많아졌는데 네. 아무래도 물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집을 살려고 하면 돈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비, 외식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캥거루족처럼 가족과 같이 사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특히나 최근에 또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캥거루족 문제 같은 경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과 연령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령 사회 연령층이 지금 취업 연령층이 높아지는 부분은 좀 고령화와 연결될 수 있고 이 두 부분이 사실 경제 성장률과 연관이 있을 텐데 이 부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작년에 보고서를 한번 냈는데요. 네. 한 2040년 가면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보통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령 사회가 되면은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됐고요. 결국은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들은 30대 혹은 40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60대, 70대 가면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내수가 위축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내수가 위축이 되면은 또 자영업이 잘 되질 않습니다. 악순환이네요. 악순환. 자영업이 또 잘 안 되지 않으면 부동산 어떤 공실 문제 같은 또 전반적으로 심해지면서 이 수요 위축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복지비라든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재정 적자를 계속 걱정하는데 지금은 재정 적자 비율이 괜찮은데 왜 걱정하느냐? 네. 사실 이제 프로젝션 같은 것들 해보면은 한 2060년 가면 GDP 대비 한 20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때 2014년 그리스가 2012년 그리스 부도 났을 때 한 16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제 60대 들어서는 나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결국은
그 고령화의 영향은 성장률 저하, 경제 성장률 저하와 재정 부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이제 빨리 개선이 되지 않는다. 뭔가 사회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한국은행에서 예측하고 있고 다른 뭐 여타 경제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며칠 전에 이 대한노인회장, 신임 회장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당선이 돼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10살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노인 인구 관리 위해서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1년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의 명의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네, 노인 연령을 75살로 10살 높이자. 교수님, 이거는 어떤 의미들을 좀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 노인의 연령 높이자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정년을 연장하자 그리고 연금을 받는 시점을 늦추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노인들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오래 만들어서 미래의 삶은 더 대비할 수 있게 하고요. 아무래도 기대 여명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될 기간 역시 굉장히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서 연금도 좀 늦추면서 연금 고갈도 막고 그다음에 임금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종근 회장님이 얘기한 거는 막 늘리자는 건 아니고 약간 임금 피크제처럼 65세 이후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정년 나이 이후에는 임금을 깎아가면서 이제 정년 연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재정 문제라든지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성장률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재고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노인의 일자리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제도는 좋은데 이게 결국은 유연근무제와 연동이 돼야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노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자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재택근무도 좀 가능하고 일도 하루에 8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인텐시브하게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전만큼 체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이 영역 역시 좀 젊은 층들과 겹치는 부분들은 좀 배제해주고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작은 일들을 여러 개 쪼개가지고 노인층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방식 역시 유연하게 재택근무할 수 있는 건 재택근무하고 그다음에 시간 역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먼저 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임금은 사실은 그다음에 문제다. 그러니까 이 근로 환경이 잘 조성이 되면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임금 역시 줄어들게 되고 일할 것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좀 많이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회가 바뀌고 연령 구조도 바뀌는 만큼 분명히 우리 사회적으로 논의할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